입니다. 오늘 시간은 급등주, 특징주가 되어버린 예전에 제가 주식 종목을 발굴했던 방법으로 썼던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목이 지금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특징주, 그러니까 급등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종목들을 발굴할 수 있을까?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왜 초보자의 경우 이런 주식이 매매할 때 좋은지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앞서서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뭐 이미 여러 차례 계속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긴축 우려, 앞으로 뭐 긴축을 하겠죠. 긴축을 하고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유럽 주요 수출국, 주요 수출입국이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고 또 추가적으로 밑에 보시면 코스피 2750포인트 이상에서는 현금을 챙겨라. 이렇게 일부 증권사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론이죠. 지금은 신중론. 왜 이럴까요? 주식 격언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뉴스를 만든다 그랬죠. 그 시세가 지금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신중론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은 긍정이다. 주식 투자할 때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주식은 예측보다는 대응이기 때문에 초보자일수록 적은 금액으로 나눠서 장기로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방송에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죠. 이러한 뉴스들이 보도가 되는 이유는 격언을 활용해 보면 시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신중론이 계속 나올 수 있고요. 그 반대로 시장이 갑자기 반등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 또 좋은 뉴스들이 많이 보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뉴스들은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니까. 참고용입니다. 이러한 뉴스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죠. 본인이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 또는 본인이 이 종목은 어떻게 나중에 수익을 확정하겠다. 또는 대응을 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런 뉴스들은 참고만 하시고 본인이 했던 생각들을 그대로 실천을 해야지 수익 매매가 가능하겠죠. 정시 전망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설명할 동원 시스템즈라는 이 종목이 급등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특징주죠. 이 상황이 별로 안 좋은데 오늘도 지금 코스피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조정을 보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관들이 왜 이렇게 많이 사줄까요? 앞에서 제가 언급을 했죠. 시세가 뉴스를 만들고 나중에 왜 샀는지는 나중에 시세가 분출하고 나면 보도가 되겠죠. 그래서 뉴스는 후행지표다. 후행지표다. 지금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 급등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안 터지죠. 거래량으로 어떤 부분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거래량이 터졌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왜 팔지? 왜 팔까? 그죠? 급등하는데 거래량이 안 터져요. 뭔가 있다는 얘기죠. 뭔가 있다는 게 나중에 뉴스로 보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2021년 7월 말경에 25일경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불안한 부분에서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해서
훈련을 해보자.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하신 분이라면 수익률도 있겠지만 이러한 종목, 우량주가 왜 주식 초보자에게 매매하기 좋은 종목일까? 고점에 물렸어요. 만약에 매도의 기회를 주죠. 또 한 번 매도의 기회를 줍니다. 더 상승해주면 여기에서 물렸던 분 원금 회복 가능하죠. 그래서 수익률은 당연히 예상해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 주식을 투자하는 거니까 당연히 포함되는 사항이고 자신의 투자 계획에 만약에 실수를 했더라도 물렸더라도 매도의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그렇지 않나요? 안 그런 종목이 더 많죠. 급등주, 테마주 해서 그냥 쫙 흘러내려버리는 종목, 여기서도 그냥 흘러버리는 종목 굉장히 많습니다. 실수해도 실수를 회복하는, 그러니까 원금을 최대한 손실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마저도, 기회마저도 주지 않고 그냥 급락하는 주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이렇게 지금 위험한 자리에서 어떻게 이러한 종목을 훈련 종목으로, 관심 종목으로 편입할 수 있었나, 그 부분을 오래전에, 작년 여름이었죠. 제가 유튜브 방송과 블로그에다가 제가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긍정이라 그랬죠. 시장이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주식은 갑자기 또 돌변할 수 있어요. 시장은 계속 순환하고 반복된다 그랬죠. 그러면 좋은 시장이 왔을 때 또 기회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동원 시스템즈라는 이 종목을 발굴할 수 있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1등 기업이라 그랬죠. 국내 포장재 1등 기업. 국내 포장재 1등 기업. 점유율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이 점유율이 높다는 것은 가격 조절 능력이 있어요. 독점, 점유율 높은 종목, 이왕이면 1등 기업. 삼성전자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조선주, 또 다른, 이왕이면 초보자분들에게는 1등 기업이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천천히 내려가 보겠습니다. 코스피 중형주, 우량주, 포장재, 첨단 소재, 산업용 필름. 이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시세의 원리를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좀 길어진다. 그런데 지지선은 깨지 않는 모습이고, 밑에 보시면 기관 세력들이 들어온다. 왜 기관들이 많이 사줄까? 천천히 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었죠. 단기간 급등, 단기 급등하면 상승 각도가 가파를수록 조정이 길어진다. 삼성전자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조정하고 있죠. 동원 시스템즈 단기간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이 엄청 길죠. 이 부분에서 불안했죠. 깰 듯 말 듯 하니까. 더 내려가 보면 그때 당시에 동원 시스템즈, 그러면 실적 그리고 앞으로 향후 성장성은 있을까? 동원 시스템즈가 자회사인 테크팩 솔루션을 흡수합병했습니다. 계속 성장하려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죠. 동원 시스템즈.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점유율 상당하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 확장. 주력 사업은
포장입니다. 포장. 그런데 2차전지 등 첨단 소재 사업으로 영업을 확장 중. 그럼 지금 급등하는 이유가 포장재도 좋은데 2차전지의 실적이 좋은 건 아닐까? 정보가 빠른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매집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는 예상입니다. 이런 부분들. 사업 영역. 보십시오. 동원 시스템즈. 분명히 출발이 늦었어요. 다른 카카오, 네이버, 2차전지 주식들보다 훨씬 조금 당겨서 보면 출발이 늦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출발이 늦었죠? 여기서 출발했잖아요. 출발이 늦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계속 이 주식 격언의 중요성을 계속 언급하고 있잖아요. 실적 부분, 재무제표 부분.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죠. 출발이 늦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고 투자를 하면 늦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표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ROE, 성장성.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2021년 1분기 실적이 감소했음에도 주가는 지지선을 지지해 줌으로써 향후 실적 향상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가 분석했을 때 감소했잖아요. 분기별 실적에서 감소했잖아요. 그런데 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1년 1분기 실적 감소 역시 주가에 반영되었다. 추가 하락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일정 구간 하락하면 매수해주는 세력이 있다는 게 아닐까.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러브콜을 보내죠. 계속 매집했습니다. 이렇게 동원 시스템즈를 발굴을 했습니다. 분명히 안 좋은데 주가가 일정 기간 하락하다가 갑자기 또 급등을 합니다. 안 좋았죠? 급등합니다. 그런데 기관들은 계속 매집을 했어요. 뭔가 있다는 얘기죠. 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뭔가 있다는 얘기가 나중에 뉴스로 보도가 되면서 광고를 하는 거죠. 광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아직 안 오고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무서우니까. 그래서 기존 사업, 포장재 플러스 2차전지 지금 테마주에 묶여있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한다는 것은 2차전지 실적도 좋고 또 포장재 사업도 양쪽에서 지금 다 좋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예상이 된다. 주가는 실적에 비례하니까. 그래서 실적에 비례하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가주면 좋은데,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좀 계단식으로 가주면 좋은데, 주가를 보면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무서워하죠.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차트를 조금 보기 시작하면 이런 구간에서 많이 덤비죠.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런 구간에서. 그런데 수익은 역배에서 많이 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계속 키우면 좋은데 초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위험성을 부담하기에는 투자자 스스로가 좀 불안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해서 시세를 보고
주식시장이 계속 순환한다는 그러한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가 깨우치게 되면 덤비죠. 예. 그리고 보세요. 예. 추세가 우상향이죠. 그리고 상승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예. 상승 기간이 길지 않았죠.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면 불과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제가 팁을 한번 드리면, 보세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보세요. 힌트입니다. 예. 종합주가 보세요. 상승, 조정, 상승, 조정. 느낌 오시나요? 상승 구간이 조정 구간보다 훨씬 짧습니다. 상승 구간이 조정 구간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리고 주식인 개별적으로 상승하고 시장이 하락할 때, 급락폭락할 때는 일제히 하락을 합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시장은 보세요. 하락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기간에도 얼마든지 상승하는 종목 많습니다. 하락이 나오면 또 상승 나옵니다. 하락 나오고 상승 나옵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시장 분위기 좋지 않더라도 긍정적인 생각은 잃지 마십시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